생활비가 부족해요. 어디서 또 빚을 또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으니 경제적 재기의 시점이 달라지는 거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최근에 네. 이상민 씨가 본인 빚 70억을 다 청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혹시 그 관련 기사 좀 보셨을까요? 180억 정도로 출연료로만 그렇게 벌었다라고 하죠. 뭐 그렇게 결심하시는 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 파산을 좀 고려해봤을 법도 한데 하지 않았던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으셨다고 생각하시죠? 은근히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이상민 씨 뭐 본인 말로는 나를 믿고 뭐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신의를 생각을 해서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그냥 내가 다 갚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기사는 또 뭐 도박장을 운영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도박장을 운영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사행행위라든지 사치과소비 뭐 이런 걸로 돈을 많이 잃었으면 그거는 이제 파산에서의 어떤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실질은 뭐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막 자체는 제가 모르겠지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한다 이런 식이기도 한데 그 기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뭐 도산제도를 이용하셨다라고 하면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세무 액수에 제한이 있어요. 이상민 씨가 뭐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그 시점에는 조금 더 낮은 액수였겠지만, 어쨌든 현 시점 기준으로는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이제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같은 경우는 15억 원 이하, 그래서 합산해서 2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채무액을 넘어버리면 개인회생은 이용이 어렵고 일반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건 법원 통해서 진행하는 채무 조정 절차긴 하거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다 못 받게 되는 건가요?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제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개인회생은 법이 정한 최저 변제율이 있고 그 기준을 넘어서 충족을 하면 채권자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법원이 그냥 강제로 인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냥 강제로 결정을 하면 채권자들은 내가 동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에 따라서 채권 관계가 그냥 정해져 버려요. 근데 일반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동의라는 요건이 또 붙어요.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못 넘으면 통과가 안 돼요. 물론 이제 법원이 강제 인가할 수 있는 요건도 또 따로 규정되어 있지만 뭐 그것까지 가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일반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이 동의 요건을 맞추려면 변제율이 사실 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 어떤 변제 기간 자체도 개인회생은 3년이 기본이고 최장 5년까지로 보는데, 일반회생 같은 경우는 이제 최장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 기간에 있어서도 이제 훨씬 차이가 나죠. 연예인처럼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 신청할 때 소득 이슈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어떤 게 좀 이슈가 있을까요? 개인회생에서의 뭐 소득은 크게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채무액, 그러니까 이제 총 25억 원 이하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많이 버는 사람은 월 변제금이 높아지는 거고, 이제 뭐 적게 버는 사람은 이제 적게 갚는 거고,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일반회생도 안 했던 게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모든 채권자들이 다 동의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담보 채권자냐 일반 채권자 해가지고 뭐 4분의 3 동의냐 3분의 2 동의냐 이제 그 동의율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법이 정한 동의 요건을 못 맞췄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제 또 강제로 그냥 인가할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든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정말 이상민 씨의 그런 소득이라든지 여태까지 어떤 일련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상민 씨 말대로 본인이 그냥 다 벌어서 갚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내 상황에서 도산제도를 이용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절대적인 그 가치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권장드리고 싶으신
채무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 시점에 월 일정한 소득이 있을 거고 이 소득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그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쓰이고 100만 원은 기초적인 생활비로 쓰이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100만 원으로 내 생활이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고려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100만 원 빚 갚는 데 쓰는데 100만 원을 생활비가 부족해요. 아니면 이제 뭐 200 중에 150을 빚 갚는 데 쓰고 50만 원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내 생활비를 쓰려면 결국에는 어디서 또 빚을 또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빚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내가 뭐 카드론이든 마이너스 통장이든 뭐 긴급 생활자금 대출이든 이런 대출을 땡겨와가지고 당장에 뭐 6개월, 1년의 그런 불씨들은 막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 대출을 계속 일으키다 보면 다 막힐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지금 시점에 빨리 시작하면 지금부터 3년 갈 거냐 아니면은 2년 동안 돌려막기 하다가 3년 갈 거냐는 이제 경제적 재기의 시점이 달라지는 거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 회생도 안 되고 채권자들이 동의도 안 해줘서 일반 회생도 안 되는 사람들은 파산할 수 있죠. 개인회생 요건이 이제 채무에 총 25억 원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전문직, 특히나 의사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소득도 그분들은 엄청난데, 채무도 병원 한번 개원하려면은 뭐 장비며 인테리어며 보증금 뭐 해가지고 엄청나잖아요. 그 채무가. 그러니까 이제 뭐 무담보 채무만 하더라도 10억을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일반회생 중에 간이회생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서 동의 요건을 못 맞춰요. 그러면 이제 일반회생을 진행을 못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결련 파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회생 통과가 안 되면 그냥 파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회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회생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당장 빚을 갚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남아있는 선택지는 하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산을 해서 그냥 채무를 다 그 시점에 털어버리고 다시 재기를 하시는 거죠. 회생이든 파산이든 아직까지도 그 제도를 잘 모르시고 이거를 하면 내 인생도 같이 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빚을 다 없애고 빚이 없는 상태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한 발판을 다시 마련을 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질질 끌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 다 정리를 하고 새로운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시는 게 미래에는 훨씬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